안녕하세요, 주혜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피스 106권 SBS 최신 정보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다쌤이 단행본 4권부터 진행하던 코너 SBS. 이는 원피스의 작가 오다쌤이 독자의 질문 엽서를 받아 그것을 읽고 대답하는 코너입니다. 이 SBS를 통해 많은 떡밥들이 공개되기도 하였는데, 실예로 카이도의 열매 이름이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인 것도 원피스 SBS에서 밝혀진 것이며, 최근에는 조로의 혈통이 시모츠키 류마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원피스 105권 SBS에서 밝혀졌죠. 오늘은 최근 발매될 원피스 106권 SBS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떡밥은 CP9입니다. 세계정부 직속 암약 첩보기관 CP9. 이들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패배한 뒤 스펜담이 NES 로비에서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CP9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전원이 쫓기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다만 이들은 표지연재를 통해 다시 정부에게 돌아가는 행적이 밝혀지고, 이후 본편에서 루치와 카쿠는 CP0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리고 1083화에서 루치와 카쿠를 제외한 자들도 CP0가 된 것처럼 나왔었는데, 오다쌤은 이번 106권 SBS에서 CP9은 이제 모두 CP0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CP0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공개했는데, CP0 속 마스크를 쓴 자들은 루치 카쿠 스튜시 못지않은 강자들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공개된 떡밥은 센토마루의 과거입니다. 해군 본부 과학부대 대장 겸 닥터 베가펑크의 보디가드 센토마루. 센토마루는 천룡인 차를로스 성을 때려눕힌 밀짚모자 일당을 체포하기 위해서 파시피스타를 이끌고 샤본디 제도에 나타난 뒤, 오랜만에 최종막에서 등장해서 센토마루는 CP0와 함께 밀짚모자 해적단과 싸우면 되냐고 베가펑크에게 질의하는데, 베가펑크는 해적이 아닌 CP0를 내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센토마루가 당황해하자 베가펑크는 먼 옛날 굶주리던 센토마루를 거두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가펑크와 센토마루 과거 떡밥만 나오고 센토마루의 과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원피스 106권 SBS에서 센토마루의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다쌤에 의하면 센토마루는 숲속 나무꾼 마을에서 힘센 소년이 힘이 세다고 놀림을 받았는데, 센토마루에게 어린 수모 선수의 기량을 본 베가펑크는 센토마루를 직접 보디가드로 삼아 데려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공개된 떡밥은 류쿠규의 과거입니다. 해군 본부의 대장 초록소 류쿠규. 류쿠규는 드레소르자 편에서 후지토로와 함께 언급된 뒤 와노쿠니 편에서 최초로 실루엣이 아닌 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류쿠규의 등장 자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대장 중에서 가장 불량하며 건달이나 길거리 양아치에 가까운 차림새, 심지어 가슴에 사천심중이라고 써있는 문신까지 아주 충격적인 외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쌤은 원피스 106권 SBS를 통해 류쿠규의 가슴에 있던 문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다쌤에 의하면 류쿠규의 문신 사천심중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쿠규가 사천심중이라는 문신을 가슴에 새긴 만큼 아주 슬픈 과거를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죽음의 강에서 함께 죽는 연인의 내용이 담긴 만담의 제목이자 류쿠규의 문신 사천중심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연인은 다리에서 함께 뛰어내리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자는 거절한다고 합니다. 다만 매춘부인 여자는 남자를 그대로 밀쳐 떨어뜨리고 이후 여자도 함께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돈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는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하죠. 이게 정말 류쿠규의 과거가 맞다면 정말 슬픈 과거네요. 네 번째 공개된 떡밥은 류쿠규와 후지토라의 정의입니다. 해군본부의 최고 전력 해군대장, 이 해군대장들에게는 각자만의 정의관이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철저한 정의. 자신의 신념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함으로 여타 해군 대장에 비해 냉혹하고 잔인하죠. 아오키즈는 열정적인 정의였지만 버스터콜 사건 이후 해이해진 정의. 키자루는 애매하게 가는 정의. 이렇게 일부의 대장들은 정의관이 공개되었지만 2부 대장 후지토라, 류쿠규의 정의관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번 106권 SBS에서 2부 대장인 류쿠규와 후지토라의 정의관이 밝혀졌는데, 류쿠규는 치명적인 정의, 그리고 후지토라는 명예로운 정의라고 하네요. 정의관이 명예로운 정의로 공개되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예로운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명예로운 정의라는 건 정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명예로운 정의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로움인 걸로 보이죠. 철저한 정의, 해이해진 정의, 애매하게 가는 정의 같은 부가적인 정의가 아닌 그냥 정의만이죠. 즉 후지토라의 정의가는 정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후지토라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만큼 편견이 없습니다. 아마 오다쌤은 이를 노리고 만든 캐릭터로 보이죠. 즉 후지토라는 해적이 약자를 위해 싸운다면 그건 악이 아니라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정부가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후지토라는 언제든 천룡인을 배신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세계 정부의 수하 실무인 도플라밍고를 배신하고 루피 일행을 도와준 것처럼 말이죠. 즉 주 밀짚모자 일당이 세계 정부와 싸울 당시 세계 정부의 악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후지토라는 무조건 밀짚모자 일당을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아예 배신해 후지토라가 해군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드레스로자 편에서처럼 간접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도와주거나 CP와 싸우지 않을까 싶네요. 다섯 번째 공개된 떡밥은 로우의 각성입니다. 최악의 세대의 일원으로 하태적단의 선장 트라팔갈 로우. 로우는 와노쿠니전에서 수술수술 열매의 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다스는 이번 106권 SBS를 통해 로우의 각성 기술 중 K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K룸에서 K는 나이프, 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자신의 검을 원격 룸에 연결하고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다만 오다쌤은 이 설명을 하고 다시 말하죠. 이것이 혼란스러웠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여섯 번째 공개된 떡밥은 나미와 루치의 대화입니다. 배신자에 의해 프론티어 돔에 갇혔던 이야기가 나온 1074화. 1074화에서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나미가 해로석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는 루치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건 나미가 로빈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이번 106권 SBS에서 오다스는 나미가 한 말에 대해 공개해줍니다. 나미는 루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NES로 위해서 로빈을 괴롭힐 때 너가 보스였잖아. 일곱 번째 떡밥은 카타쿠리의 모구라와 로우의 키코구입니다. SBS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많은데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의인화입니다. 실제로 오다스는 SBS에서 조로의 검 화도일문자 3대 기절 슈스이, 미오코의 흑도 요루, 샹크스의 검 그리폰, 브룩의 검 소울슬리드, 루피의 밀짚모자까지 의인화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번 106권 SBS에서는 카타쿠리의 창 모구라와 로우의 검 키코쿠를 의인화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낫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